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교재가 267쪽이에요. 지난번에 그 80번까지 했고, 이제 81번부터 또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81번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국내 소재 토지를 갑의 사촌형인 거주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자. 자, 그 밑에 문제에서 먼저 볼게요. 갑과 그 사촌형은 일단 뭐예요?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죠. 자,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7번. 자, 만일 이제 갑이 을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일 증여로부터 6년이 지나서 타인에게 양도하면 갑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는 봐서 양도세를 부과하는데 일단 그 기간이 5년 이내예요. 그래서 증여로부터 5년 내에 그 증여받은 자가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그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자, 갑이 양도한 토지가 법령에 정한 비사업용 토지라고 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죠. 세 번째. 갑과 을은 이제 사촌, 저희가 이제 사촌, 육촌, 팔촌 전부 다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죠. 네 번째, 자, 갑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서 시가 8억 원으로 평가된 토지를 을에게 7억 5천 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8억이다. 이건 또 뭐냐면 이게 이제 저가나 고가 양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잠깐 볼게요. 저가나 고가의 양수 양도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가, 법이 정하는 저가나 고가의 양수 양도가 되면 저희 세법상 부당매매로 봐요. 부당매매. 그럼 부당매매가 되면 무조건 세금 계산은 시가에 의해서 계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그 시가가 8억이에요. 자, 보죠. 그 얘기를 하겠잖아요. 이거 봅시다. 그럼 대체 어떻게 매매야 부당매매냐 이건데 이 부당매매 조건은 일단 특수관계인 간에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함에 있어서 첫째 시가와 그 대가와의 그 차이가 3억 이상 나요. 또는 3억이 안 나면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에 5% 이상 차이가 나도 부당매매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다 부당한 매매가 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봅시다. 지금 보니까 이제 8억, 이제 시가가 8억이에요. 시가가 8억이고, 대가가 7억 5천이에요. 그러다 보면 3억 이상 차이가 나요. 지금 차이 나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나거든요. 5천만 원밖에 안 난다. 그럼 안 나면 일단 3억이 안 나니까 얘는 피해 가고, 그럼 두 번째, 요게 걸리나 봐야죠. 시가의 5% 이상. 그럼 현재 시가가 8억이면 8억의 5%면 4천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넘게 차이 나면 부당한데 무려 5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법상은 이건 시가 8억 원이 매매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시가 8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자 5번 해당 토지가 미등기로 양도되면요, 자 70%로 중과당하죠. 다만 이제 여기 부득이하게 미등기 되면 이제 그때 봐주겠지만 그게 아니면 전부 다 미등기면 80%만큼 부과되게 되죠. 70%만큼 부과되게 됩니다. 자, 정답이 1번이었고요. 자, 이제 82번으로 가볼게요. 자, 거의 비슷한데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1년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자, 취득가액 3억 원입니다. 이걸 배우자에게 2015년도 3월 5일자에 증여했어요. 이때 증여 금액은 8억 원입니다. 또 이때 자, 을일 증여를 받고 나서 5월 20일 해당 건물을 갑과 을과 특수관계인 병에게 10억에 양도했다. 이때 양도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2월 과세예요. 지금 2월 과세인데 그럼 2월 과세가 무슨 얘기냐 이건데 일단 2월 과세는 등장하는 분이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존비속입니다. 이렇게 배우자와 이렇게 이제 직계 존비속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이런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자, 가령 자, 부인이 과거에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사서 이 땅을 그 남편에게 이 땅을 증여합니다. 증여해 놓고 이 남편이 이 땅을 제 3자에게 양도했을 때 이런 케이스가 이제 2월 과세인데 볼게요 한번. 일단 얘가 이제 취득한 게 2011년도에 취득했어요. 2011년도에 취득했고 취득한 금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남편에게 증여했죠. 2015년도에 증여합니다. 2015년도에 증여했고, 자, 증여 금액은 보니까 8억 원이었어요. 8억 원이었고, 자, 이제 양도했어요. 이제 2017년도에 자, 건물을 10억에 양도했대요. 2017년도에 10억에 양도했다. 했을 때, 그럼 2월 과세 전제 조건은 그거예요. 증여를 받고 나서
양도할 때까지 이 기간이죠. 이 기간이 5년 이내가 되면 5년 이내에 걸린다고 하면 그럼 지금은 끼케봐야 뭐 2년밖에 안 됐죠. 그럼 5년 내가 걸 때니까 이때는 양도차익 선정할 때 이 취득 금액하고 취득 시기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로 계산하게 돼요. 그럼 결국은 양도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0억. 취득 금액 얼마입니까? 3억. 또 장기보유공제 기간 이때부터 이때까지 다 이렇게 해요. 다만 세금은 동안 이 남편 증여받은 이 수중자가 얘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1번. 자, 양도세 납세는 갑이다. 갑이 아니고 을일 되겠죠. 을일 납세 의무가 있고. 두 번째. 양도 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돼요. 그죠? 왜냐면 2011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니까 장기보유 공제 대상 됩니다. 맞고요. 세 번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다. 아니지. 취득 시기하고 취득금액을 넘겼기 때문에 자 취득금액은 3억 원으로 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다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요. 양도 소득세 납부할 때 세액 공제한다. 공제 된다. 세액 공제한다가 아니고 공제는 되긴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요. 즉 이제 남편 증여받았으니까 요 8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분명히 낼 거예요. 낸 게 있으면 요 나중에 이 증여세는 전부 다 세액 공제한다가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을 해요. 필요경비에.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자, 5번.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결론. 연대 납세 의무가 없어요. 자, 2월 과세일 때는 증여세에 대해서만큼은 갑과 을 간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양도세만큼은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맞는 거니까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83번도 볼게요. 다음은 양도 소득세에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간의 2월 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증여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취득 시기 기점으로 취득 당시 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해요. 항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나면 다 2월 과세가 항상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로 판단하죠. 두 번째. 자, 2월 과세는 양도 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볼 때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 차이가 있다. 이때 저희가 부당행위는 이제 세금을 떼먹고자 작성했을 때 쓰는 게 부당행위고 2월 과세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거죠. 세 번째, 자 증여받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양도한 것이므로 누가 수중자가 즉 증여받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네 번째, 자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3년 내에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설비 이용을 양도한 경우 2월 과세입니다. 3년 내가 아니고 아까 몇 년 내? 그죠? 5년 내에서 항상 5년 내에 양도한 경우에 2월 과세를 적용하게 합니다. 4번 답이겠죠. 5번. 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가 있으면 전부 다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 있으면 전부 다 필요경비에 산입을 한다. 아까 위에서 뭐 세액 공제한다가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하게 되네요. 정답이 4번이 될 거고요. 자, 84번은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같은 거니까. 자, 넘어가서 이제 85번 가볼게요. 85번 갑이나. 자, 갑이 2015년도 3월 5일에 특수관계인 을로부터 자, 토지를 3억 1천만 원. 자, 시가가 3억 원입니다. 에 취득해서 2017년도 10월 5일 날 갑이 특수관계인인 병에게 그 토지 5억, 시가 5억 6천입니다. 양도했을 때 갑의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다만 미등기된 토지이고요. 또 다만 또 비사업용 토지이고 취득가액에 별도의 비용은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결국은 지금 얘예요. 이게. 자, 특수관계인 간에 매매했을 때 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이상이냐 혹은 5% 이상이냐 라고 했을 때 부당하면 시가로 가는 건데 그럼 처음 볼게요. 그럼 2015년도에 보니까 취득한 금액부터 보죠. 취득가액을 따지면 지우고요. 자, 취득가액을 보니까 자, 시가가 얼마냐면 시가가 3억 원이에요. 3억 원이었고 그 대가가 3억 하고도 1천만 원이에요. 이 대가입니다. 그럼 따져봅시다.
자, 그럼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현재 얼마? 1,000만 원 돼,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3억이 안 나니까 됐죠. 그럼 시가의 5%가 넘는 거 봐야지. 시가가 얼마입니까? 3억이면 3억의 5%면 1,500이에요. 1,500 넘게 차이 나면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나니까 그럼 지금은 부당행위로 볼 수가 없겠죠. 그럼 일단 그럼 대가 3억 1,000만 원이 매매가가 돼요. 자, 양도가도 볼게요. 양도가. 자, 보니까 얘는 이제 얼마에 양도했어요? 5억에 양도했어요. 시가가 5억 6천입니다. 시가가 5억 6천이고 대가가 5억이에요. 5억. 그럼 얘도 보니까 차익이 얼마냐면 6천 나요. 6천만 원. 그럼 3억은 안 되니까 됐고, 그럼 이 시가 5억 이거에 5%다. 이거에 5%. 이거에 5%면 5, 25, 5, 6, 3, 2,800이에요. 2,800인데 2,800 넘으면 6천만 원만큼 차이 나니까 그때 얘는 없는 거로 보고 이 금액, 이 시가가 양도 금액이 되게 돼요. 그럼 얼마 빼기 얼마? 5억 6천 빼기 3억 1천 하면 돼요. 얼마인데? 2억 5천이죠. 2억 5천. 2억 5천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양도 차익인데 대신 지금 이 토지가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 보유 이제 특별 문제는 없겠죠. 없으니까 2억 5천만 원이 정답이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86번도 가볼게요. 소득세법상 자, 형이 국내 소재 토지를 동생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첫째, 자, 토지에 대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된 가액, 즉 일반 보편적으로 형성된 매매가죠. 2번, 자, 형과 동생은 일단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셋째, 양도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 원칙이 전부 다 형의 국내 주소지배, 거주자가 양도하면 주소지 세무서,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죠. 네 번째, 자, 토지 시가를 10억 원으로 할 때 이를 9억 원에 양도했다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돼요. 왜 되냐면 자, 똑같은 거지 이게. 자, 10억짜리를 9억에 매매했다면 일단 차익 얼마 나요? 차익 1억 나요. 1억. 1억인데 3억은 안 나니까 됐어요. 다만 이 금액의 5%. 5%면 5천인데 5천 넘게 차이 나면 1억이잖아요. 1억이니까 부당매매로 가서 시가로 하게 돼요. 얼마? 10억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4번 답이고 5번. 만일 형이 동생에게 증여한 후 동생이 5년 내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도하면 형이 직접 양도한 거로 보게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87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에서 2월 과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첫째, 거주자가 이제 다 본 건데요. 양도소급에서 5년 내에 그 배우자, 이때 양도 당시에 혼인 관계가 소멸, 즉 이혼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하되 사망으로 인해서 혼인 관계가 소멸된 경우 제외합니다.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기타 자산 중 시설물 이용권의 양도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즉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에 의한다는 거죠. 두 번째, 증여 2월 과세 적용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아까 했죠. 그래서 그 금액은 전부 다 경비로 보고. 세 번째,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수증자로부터 5년 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5년 계산은 등기부상 기간을 따져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네 번째, 2월 과세 적용 시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세와 양도세 모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아니에요. 이 2월 과세일 때는 이제 증여세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지만 양도세 파트는 연대 납세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 5번. 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해당 자산 증여받은 직계 존비속 사망에도 2월 과세, 즉 직계 존비속은요. 자, 다시 볼게요. 직계 존비속은 이혼이건 사망이건 안 따져요. 뭐 이혼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 배우자가 이혼하면 2월 과세 적용, 배우자가 사망하면 적용하지 않는다지. 이 직계 존비속은 사망이 돼도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런 정도 하나 더 가볼게요. 자, 88번도 맞아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있는 거주자인 갑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자, 틀린 거죠. 1번.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갑과 그 배후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인 A와 거래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 때는 갑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해요. 즉 어떻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계산한다 이거죠. 두 번째, 갑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제, 사촌, 육촌, 팔촌 전부 다 특수관계인데요. 자, 3번. C는 갑의 종업원이다. 즉, 이 사장과 종업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돼요. D는 C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다. 자, 친족이니까 얘도 특수관계인에 해당돼요. 그럼 이때 갑과 즉 사장과 종업원의 친족, 즉 C의 친족인 D는 특수관계인에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쉽냐면 이게 저희 시험에 과거 났던 건데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제가 사장이에요. 사장이고 종업원 A 있어요. 그럼 나하고 종업원은 무슨 관계인? 특수관계인 돼요. 특수관계인.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업원 A가 있고 가정은 예를 든게요. A가 있고 그 다음에 종업원의 부인 B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럼 지금 나온 건 뭐냐? 나하고 그럼 이 종업원의 부인 B씨와 특수관계에 있냐 없냐? 있다 이거죠. 이게 뭐 우스운 얘기로 지금은 이제 끝나는데 과거에 그 TV에 보면 사랑과 전쟁인가 그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장이 종업원의 부인을 좋아해서 뭐 둘이 정분 나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이제 결국 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해당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갑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양도할 경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게 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 3억 이상 또 얼마 5% 이상 둘 중에 하나 이상 차이 나면 전부 다 부당매매로 보게 돼요. 5번. 위 4번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한다라고 합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2월 과세하고 이제 부당행위에 대한 걸 봤고요. 자, 이제 89번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5년 7월 1일에 국내 소재 주택을 취득해서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했대요. 자, 이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일 때 양도세는 얼마냐? 다만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 2주택이며 조합원 입주권 없다. 그럼 자, 이제 지금 양도기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일단 주택을 양도했을 때 미등기가 되면은 이제 세법상은 70%로 중과가 돼요. 근데 이제 등기가 됐다. 등기되면 그때부터 보유기간 따져요. 그래서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가 되고요. 1년 이상이면 6에서부터 40%가 돼요. 그럼 이때 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입니까? 6%고 그게 5억 초과되면 최고 40%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제 결론 보면 맨 밑에 있네. 1번이네 1번. 그죠? 1,200만 원까지니까 1,000만 원 이하니까 6%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우측에 이제 90번 갑니다. 양도 소득세를 적용 시 잘못된 겁니다. 1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된 미등기 건물. 일단 보통 토지 같은 게 등기되고 1년 미만이면 50%인데 보니까 미등기예요. 미등기는 무려 70%가 과세가 되겠죠. 두 번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기타 자산인데 이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 등기 여부에 하등에 관계없죠. 무조건 6에서부터 40%가 됩니다. 세 번째, 등기된 보유기간이 1년 6개월 된 아파트입니다. 자,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은 1년 미만이 40이에요. 단 1년 넘어가면 6부터 40이 되겠죠. 네 번째, 상장된 대기업의 대주주 주식 30%. 얘가 만약에 중소기업 주식이었다면 이제 10%가 되겠죠. 5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된 3주 서울수재 3주택. 자, 다시 한번 주택은요. 미등기가 70이고 등기되면 보유기간 1년 미만 50이 아니고 40이에요. 40이고 1년 이상이 6부터 40이에요. 근데 토지 건물 같은 건 미등기되면 똑같아요. 70이 됩니다. 근데 등기되었다면 등기되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얘는 50%예요. 단 1년 넘어갔지만 2년 미만, 그게 40%고 2년 이상 돼야만 6부터 40%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면은 1번이겠죠. 1번. 미등기는 무조건 70%로 과세하게 됩니다. 자, 91번 가봅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 세율에 관련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 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게 돼요. 다만 2월 과세 시에 해당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비삼 토지는 무조건입니다. 16부터 50이에요. 보유 기간 안 따져요. 무조건 16에서부터 50%를 적용합니다. 네 번째, 자, 기타 자산에는 세율 적용 시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6부터 40이고 1년 미만이면 50이다. 아니에요. 이 기타 자산은 예를 들면 뭐 회원권, 영업권 같은 건데 이거는 보유 기간에 무관하게 무조건 6에서부터 40%예요. 무조건 6부터 40%가 됩니다. 4번 잘못됐네요. 5번. 아파트 당첨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이 자, 부동산 권리니까 1년 미만이면 50이고 1년 이상이면 6에서부터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자, 이제 93번 갑니다. 자, 양도 소득세 세율 중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옳은 겁니다. 1번. 자, 법령 규정에 의해서 의한 1세대 2주택이에요. 아니죠. 제가 100분의 70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등기 양도. 답 바로 가죠. 4번. 미등기 양도는 무조건 100분의 70만큼을 적용하게 합니다. 4번 답. 자, 94번 가죠. 자, 소득세법상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의 세율에 관련된 내용이다. 옳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1번.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 100분의 40 맞네요. 맞아요? 틀렸잖아. 에이, 주택은 다시 한번 1년 미만이 40, 1년 이상은 6부터 40. 그럼 지금 1년 넘었으니까 6부터 40. 2번. 2년 1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입니다. 자, 상가가 2년 이상 됐으니까 6부터 40. 세 번째. 10개월간 보유한 상가 건물입니다. 1년 미만인데 100분의 50이네요. 3번 답. 4번. 6개월 보유한 1주택입니다. 역시 100분의 40이죠. 주택이 1년 미만이면 40%. 5번.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 자, 2년 미만이에요. 100분의 40이 되겠죠. 정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3번. 자, 거기까지 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문제. 자, 95번 갑니다. 95번은 비과세에 대한 얘기 같은데 볼게요. 다음 중 이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설명이 있다. 틀린 겁니다. 첫째. 자, 파산 선고예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경작 상필에 의해서 농지를 교환할 경우 교환에 의해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 밑에 있어요. 함으로써 새로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익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일 때 비과세하게 됩니다. 이에서 2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인데 2번 답인데 그럼 볼게요. 이번에 농지의 교환과 분합인데 이게 가끔 나요. 가끔. 그냥 비과세인데 자, 제목이 농지의 교환과 분합이에요. 이때 농지라는 건 세 가지 전답 과선입니다. 전답 과선인데 얘가 교환되거나 분합이 되면 비과세 된대요. 근데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조건이 붙어요. 이제 교환하고 분합할 때 왜 교환 분합되냐? 사유가 있고요. 사유 요건이 있고 둘째 금액 요건이 있고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때 그럼 사유 요건 다시 보죠.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넷 중에 하나야 돼요. 첫째는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 때문에 교환하거나 분합되었다. 둘째, 국가 등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셋째, 경작상 교환이에요. 경작상 교환하게 되었대요. 다만 이 경작상하게 되면 반드시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반드시 3년 넘게 거주 경작 이게 필수 요건입니다. 네 번째, 각종 법령에 의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하게 됐다. 넷 중에 한 가지 사유일 때 돼요. 이 상태에서
반드시 금액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어떻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둘 중에 큰 금액의 4분의 1 이하도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요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양도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세에 비과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돼요. 다만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4번 가보죠. 자,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요, 소득세법이나 혹은 소득세법 외에 법률 중 양도, 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항상 등기돼야지 미등기되면 절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자, 토지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질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즉 업이나 다운계약할 때요.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과 차익 중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뺀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자, 이거 보여줄게요. 자, 갑이 있는데 갑이 현재 주택이 있어요.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가 된 상태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갑은 이 주택이 과세 비과세 비과세 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이번에 양도했어요. 을에게 양도했다. 을에게 양도했어요. 얼마 양도했냐? 양도 금액이 실제 양도한 금액이 3억 원, 3억. 자, 쟤는 뭐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매매가가 9억만 넘지 않으면 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억이니까 갑은 당연히 비과세 받아요. 비과세. 근데 이 을이 갑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죄송한데 부탁이 있다. 뭐냐 했더니 어차피 당신은 비과세니까 요거 이중계약해서 계약서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억 5천에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3억 5천만 원을 써달라고. 그 갑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써줘도 문제 없었거든요. 왜? 어차피 지는 보니까 비과세니까. 그래서 써줬어요. 근데 나중에 걸렸다. 걸리면 얘도 이 을도 제재가 있지만 이제 갑에게도 제재를 간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이 갑은 제재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 비과세 받았었지? 네. 네, 토해내. 왜요? 너 동조했잖아. 너도 공범이야. 이거죠. 그래서 토해냅니다. 얼마나? 작은 거. 둘 중에 작은 거. 어떤 거? 첫째는 실질거래가액과 계약금액과의 차액. 요 차액. 지금 5천이네. 5천. 얘하고 이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된 산출세액이 있으면 그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입니다. 요게 3천이 나갑시다. 3천. 가정하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차감해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하게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96번도 가볼게요. 다음은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있어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원칙은 1세대 전제 조건은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그 직계 뭐 좀비속과 함께 거주해야 되는데, 자, 이제 배우자가 없어도 돼요. 자, 첫째, 당의 거주자 나이,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면 이땐 배우자가 없어도 가능해요. 둘째, 자, 기준 중위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합니다. 쉽게 일명 독신주의자입니다. 가능하죠. 세 번째,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네 번째, 거주자가 당의 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받았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뭐 상속받은 건 가능할지 몰라도 증여받은 것은 해당이 없게 됩니다. 4번 답이고요. 5번. 자,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새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입니다. 즉 부득이하게 이제 부모님이 사망해서 혼자 남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97번 갑니다.
다음은 자,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잘못된 건데 1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여요. 그래서 위에 있었죠. 두 번째, 자,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서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당의 합숙소는 주택으로 본다. 아니에요. 저희가 주택은요, 상시주거 목적일 때가 주택이지 이렇게 합숙소 목적이면 이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 목적일 때만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답이고. 세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받기 위해서 보유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이죠. 그래서 주택이 하나 있고 사섭할 때까지 최소한 2년 넘게 보유해야 합니다. 그 정답이네요. 세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했죠. 네 번째, 1세대 1주택 판정에 있어서 보유기간 판정 시 소실, 도계, 노후로 인해서 멸실되어 재건축했다면 언제? 당초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에 의해서 당초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그 기간 다 판정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5번. 자, 주택이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의 구분은 공부상 용도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서 과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 사실상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게 돼요. 정답은 2번이 되겠지라. 자, 넘어가시지요. 자, 98번으로 가봅니다. 꽤 기네요. 다음은 양도 소득세에서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요. 자, 1번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할 경우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서 항상 농촌주택하고 일반이 있으면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되면 되죠. 두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한 자가 혼이 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혼이 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혼인과 하나 더 있죠. 동거봉양은 항상 5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동거봉양을 위한 합관 이후 동일 세대 구성원으로부터 합관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자,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항상 상속받으면 내 걸 먼저 처분합니다. 내 거 먼저 처분해야 돼요. 네 번째, 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한 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언제까지 팔아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그죠? 3년 내에 일반 주택이 처분돼야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던 애가 뭐 학교의 취약이나 질병 때문에 지방에 가서 집을 사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언제까지 판다?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팝니다. 근데 그거하고 이제 5번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5번 갑니다.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함으로써 일시호도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되고 결론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 4번, 그럼 4번, 5번이 똑같이 집을 사서 이사 간 거예요. 근데 4번은 언제까지 팝니까?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파는 거고 5번은 언제까지 팝니까? 그죠? 새 집 산 날부터 3년 냅니다. 그래서 사유 해소일부터인지 새 집 취득한 날부터인지 요건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정답 4, 5번 되겠죠. 5번. 그래서 그때 2년 내가 아니고 3년 내에 처분돼야 돼요. 자, 99번 가죠.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할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별거하고 있어도 1세대가 돼요. 두 번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이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적어도 2년 내에는 양도가 되면 돼요. 그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죠. 그래서 원칙은 이제 2년 이상 보유된 저희가 뭐 두 가지 수용되거나 수용, 그 다음에 뭐 해외 이주했다,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때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냥 비과세 돼요. 전부 다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과세 가능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한 보유한 자가 혼이 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언제까지? 혼이 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혼인과 동거분양 몇 년 내 양도? 5년 내에 양도가 돼야 됩니다. 네 번째, 자, 건축법 시행령 제별표 1호에 의해서 다가구주택은요,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하나의 매매 단위에서 양도하면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으로 본다. 말이 안 맞죠? 하나의 매매 단위면 그 전체를 다 보고 전체 다 하나로 보죠. 그래서 이게 각각이면 각각으로 보고 전체 다 하나면 전체 다 하나로 보게 돼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4번 답이네요. 5번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던 1세대가 당해 임대주택이 언제부터입니까? 임차 1부터 양도일까지 뭔 기간이? 그죠?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2년 보이는데 제가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그럼 요거 잠깐 얘기합시다. 원래는 이 주택은 보유 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 돼야 돼요. 그죠? 하지만 보유 기간에 관계없는 이 보유 기간에 무관한 게 있어요. 보유 기간과 전혀 무관한 게 있는데 첫째, 내가 양도한 게 임대주택이었다. 그러면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거주. 언제부터 언제? 그 주택의 임차일부터 그 주택이 언제 양도일까지 해서 임차날부터 양도날까지 5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되고 둘째, 자 수용되었다. 또 셋째, 해외 이주. 넷째, 뭐 국외 출국 이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아예 기간 제한이 없어요. 보유 기간이건 거주 기간이건 하등의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이 해외 이주하고 국외 출국은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적어도 첫째, 출국 현재 1주택이어야 돼요. 주택이 하나여야 되고 또는 출국일로부터 최소한 2년 내에는 처분돼야 돼요. 2년 내에는 그 주택이 처분돼야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교의 취약, 근무상 영편, 질병 요양 얘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1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1년 넘게 거주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규정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4번.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문제 100번 갑니다. 자,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갖고 있고요. 국외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17년도 중에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국내에 집이 한 채가 있고 토지가 있는데 되게 부자네요, 이 아저씨. 누군지 몰라도. 그죠? 자, 국내에 집이 하나 있고 토지가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국외에 집 하나가 있네요. 국외에 집 하나가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됐을 때요. 자, 1번 갑이 국내 소재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이므로 과세된다. 아니에요. 제가 양도세 비과세 주택은요, 국내에 있는 1주택, 국내에 있는 주택 수만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외국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할 때 그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국내에 있는 주택 수만 갖고 판단합니다. 이거 답이네요. 두 번째, 갑이 국외주택이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 국외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납세의무가 있다. 즉 외국에 있는 부동산 양도하면 적어도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가 있었어야만 양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어도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세 번째, 갑의 부동산 양도 시효 납세지는 어디에? 갑의 주소지가 돼요. 왜? 양도자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네 번째, 자,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 기간에 국외주택 양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도 있고 하나 더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디 필요경비에 집어넣는 방법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번 자 국외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연 250만 원 기본 공제 가능해요. 물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은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 공제는 가능한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 1번이 가능하겠네요. 자 이제 11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그 내용이 옳은가요? 옳은 거네요. 옳은 거. 첫째 1주택을 둘 이상 주택으로 분할해서 양도하면요 먼저 양도한 부분주택은 1세대 1주택을 본다. 아니요. 저희가 원래 주택이 한 채여도 이 주택 하나가 분할 양도되면 이게 분할 양도되면 세법상 두 개를 봐요. 두 개를 보기 때문에 먼저 판 건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돼요. 과세. 그래서 과세고 나중 게 비과세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귀농주택 소유자가 3년 이상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 소득세를 신고한다. 맞죠? 답 2번이고요. 세 번째 자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토지의 범위는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도시지역 밖은 5배 바뀌었어요. 도시지역 내가 5배 밖은 10배 됩니다. 네 번째 장기임대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1주택입니다. 일단 거주주택으로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며 라고 되는데 요 임대사업용 요거는 내가 임대사업자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최소한 2년 이상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며 자 그 상태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임대사업용으로 등록을 된 상태에서 해당 1주택 그 거주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죠. 5번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내에 기존의 1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된다. 2년 내가 아니고 몇 년 아까죠? 5년 내. 그래서 항상 혼인과 동거의 경우는 5년 내에 먼저 처분해야 돼요. 5년 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니까 2번이겠죠. 자, 좀 쉬었다가 102번부터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